한국어 교육과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 내용은 새 선생님을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론 이 책의 28쪽에서 34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법은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 정도로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냥 의미를 전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의미를 아주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때 필요한 것을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현숙 선생님, 제 지도 교수님이세요. 신현숙 선생님은 문법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문법은 이거다 정리하는 건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아주 크게 문법을 분류하면 기술 문법 그리고 규범 문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기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그냥 문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이 사용해? 이거 괜찮아. 한국인들 많이 하는 표현이야. 이렇게 하면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는 문법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 규범 문법이라는 관점은요, 정해진 문법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에서 어긋난 사용은 문법이 아닌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문법과 규범 문법을 가장 대립되는 성격, 반대되는 성격의 문법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문법을 정리하는 건 어렵다라는 거예요.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의 기준은 학교 문법의 관점을 사용해요. 이때 학교 문법이라는 건 한국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한 문법인데요. 하지만 이 학교 문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을 위한 문법이기 때문에 학교 문법을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하는 것은 100% 정말 좋은 그런 문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2021년 6월 현재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은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한국어 교육은 학교 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초급 문법은 그래도 비슷한데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기간마다 문법이 맞다, 틀리다를 선택하는 관점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 학생들에게 유명한 기관, 두 가지를 예를 들면 서강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어학당들이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서강대학교는 말하기 교육을 중심으로 한다. 연세대학교는 문법 교육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서강대학교의 말하기 교육은 유창성이 중요하다. 한국인이 사용하면 모두 문법이다. 기술 문법의 관점이고요. 연세대학교는 정확성이 중요하다. 이건 한국인이 사용하더라도 정해진 문법 규칙이 필요하다. 규범 문법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표현, 문법은 서강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보는 관점, 맞다, 틀리다를 선택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문법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미가 전달되면 모두 문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정확한 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문법을 무엇이다 라고 정리하는 것.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사마다 언어 습관이 다르고 교사의 나이가 다르고 교사의 성별, 교사의 관심, 교사의 한국어가 모두 달라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사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문법이 어떤 교사에게는 틀려요. 왜? 여러분들을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의미가 전달되는 기준을 판단하는 건 교실의 선생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셔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여러분의 교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정확한 기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문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냥 의미만 통한다, 그 의미가 통하는 건 교사의 직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어요. 직관은 교사의 언어 습관, 그냥 교사가 듣고 맞아, 틀려, 이렇게 하는 것을 직관이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 2020년이에요. 직관만을 교육에 활용해서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직관으로 수업하세요, 이렇게 정리된 책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책은 2020년 현재 만들어진 책이 아닌 예전에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직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객관적인 언어 사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직관만을 교육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이냐?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 표현이 정말 사용되는지, 사용되지 않는지, 그리고 말뭉치라는 조금 더 전문적인 검색기가 있어요. 이거는 국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라면 무엇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또 너 이거 사용하니? 사용하지 않니? 정리할 수 있는 설문조사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교사의 직감만으로 그냥 틀려요, 그냥 이상해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나쁜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직관만으로 한국어 문법을 정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은 무엇일까?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되어야 돼요. 옛날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라도 지금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문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화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욕, 비속어를 많이 사용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럼 대화를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문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특정 계층, 이때 계층은 선생님, 학생, 의사, 변호사, 회사원, 이런 걸 계층이라고 합니다. 또 특정 시기의 사용은 문법에서 제외한다. 이때 특정 시기의 사용은 유행어 정도로 정리합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문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신다면 반드시 공부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문법인지 문법이 아닌지를 판단한다면 보다 좋은 선생님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